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편하게 쌤이 하나 설명해 줄까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여러분들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풀 줄 알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중학교 때 배웠다 보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방정식이에요. 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2차 방정식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있는 학생은 드물고요. 2차 방정식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있으면 모든 방정식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쌤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래요.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쌤 지수 방정식이 뭐예요? 되게 쉬워. 아까 지수 함수 먼저 살짝 설명을 해보면 지수 함수가 뭐였어? 뭐 별거야? 우리 항상 생각해보면 그래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x랑 y가 등장해요. 맞죠? 그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x가 지수에 올라가는 게 지수 함수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정식에서는 x랑 y를 함께 등장시킬 필요가 없죠. 그럼 이런 식으로 2의 x 승해놓고 y 쓰지 말고 4 이런 거 써볼까? 맞죠? 그러니까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어디에 있는 거? 지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지수 부등식도 굉장히 편하죠. 지수 부등식이 뭐예요? 쉬워요.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수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해결하는 핵심 논리는 무엇이냐?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 뭐다? 2의 이렇게 할까요? A의 별제곱과 A의 달제곱이 같으면 우리는 뭐랑 뭐가 같다고 본다? 별과 달이 같다고 본다. 알겠죠? A의 별제곱과 A의 달제곱이 같으면 별과 달이 같다고 본다. 그럼 별과 달이 같다고 볼 때 이 등식 자체가 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냐면 1차 또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쌤, A의 별승과 A의 달승이 같으면 왜 별과 달이 같나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핵심 논리는 왜 그러냐면은 지수 함수가 경우 1대1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세한 설명은 궁금하면 쌤이 알려줄게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오케이? 그러니까 1,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부등식도 A의 별승과 A의 달승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부등식일 거잖아. 맞죠? 부등식인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 나뉜다. 첫째, 뭐예요? A가 만약 1보다 크다면, 맞죠? A가 만약 1보다 크다면 누가 누구보다 별이 달보다 더 크다. A가 1보다 클 때는 별이 달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달이 별보다 더 크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맞죠? 예를 들어 뭐 2의 x승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x가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이 커지는 거 미리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승이다 라고 하면은 이 x가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왜냐?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 정도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논리를 이용해서 물론 이것만 가지고 풀리진 않겠죠. 맞죠? 이 핵심 논리를 이용해서 다재다능하게 변형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유형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방정식부터 가겠습니다. 지수 방정식 첫째 유형의 유형별로 외우세요. 왜냐면 이건 개념이랄 거는 하나도 없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A의 별승과 A의 달승이 같으면 별과 달이 같다. 이게 바로 지수 방정식 개념의 전부예요. 알겠죠? 그리고 뭡니까? 2의 x승 이꼴 4 이런 것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게 지수 방정식 개념의 전부라고. 근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유형, 어떤 특별하게 생긴 모양마다 해법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뭐냐?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가장 쉬운 거예요. 2의 x제곱 이꼴 8 이런 거죠. 쌤, 밑을 어떻게 같게 만들 수가 있어요? 8을 우리는 뭐의 몇 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2의 3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다? x가 3이다. 끝났죠? 아까 쌤이 얘기했던 핵심 아이디어 뭡니까? 2의 별승과 2의 달승이 같으면 별과 맞죠? 달이 같다. x는 3. 그럼 사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 몇 차 방정식에 불과합니까? 1차 방정식에 불과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유형,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거는 해결이 쉽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이거 요 세 번째 이상으로 넘어가네요. 미안해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수를 같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지수를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3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승 이퀄 7의 x 마이너스 4승이다.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x를 구해라.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논리가 되냐면 이런 논리가 되죠. 아까는 a의 별승과 a의 달승이 같으면 별과 달이 같다. 맞죠? 별과 달이 같다.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별의 a승과 그렇죠. 별의 a승과 달의 a승이 같으면 어떻게? 별과 달이 같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보다는 좀 덜 중요하고 덜 정확한 표현이라서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A의 별승과 A의 달승이 같으면 별과 달이 무조건 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조심할 게 조금 있습니다. 알겠죠?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다시 필기 두 번째 뭐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은 쌤이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뭐예요? 별의 A승 이퀄 달의 A승이다. 들어가면 우리가 뭐랑 뭐가 같다? 별과 달이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별과 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A가 0인 경우. 오케이?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2의 A제곱과 예를 들어 K의 A제곱이 같다 쳐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2랑 K가 같으면 돼요.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2랑 K가 만약에 다르더라도 A가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A가 0이 돼버리면 이거 얼마 되고 1 되고 이거 1 돼서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수를 같게 만들어서 밑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지수가 0인 경우를 조심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런 문제 아까 썼던 거 3x-2에 x-4승과 7의 x-4승이 같다고 합시다. 그때 x를 구하래요. 그러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냥 목하고 치운다. 3x-2는 7이다 하고 끝낸다고요. 안 됩니다. 또는 얘들이 뭐 되는 경우? 0 되는 경우, 즉
x가 얼마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를 답으로 추가시켜 줘야 됩니다. 알겠죠? x가 4가 되는 경우 한번 해보세요. x에 4 넣으면 여기 4, 3, 12 빼기 2니까 10의 0승 이퀄 7의 0승 띠로링. 요거랑 수가 다르죠? 맞죠? 수가 다르지만 둘 다 얼마로서 같아요? 1로서 같죠? 맞죠? 그래서 지수를 같게 만들어서 방정식을 해결하는 경우는 우리가 주의를 좀 해줘야 된다. 다시 첫째. 너무 친절한데 쌤. 밑을 같게 만들어서 푸는 경우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A의 별승 이꼴 A의 달승이다 라고 할 때 맞죠? 별과 달이 같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두 번째 지수를 같게 해서 지수 방정식을 해결할 때는요 어떻게 된다? 별의 A승 달의 A승 해서 같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별과 달이 같다 이렇게 하면 끝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A가 0이 되는 경우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 알겠죠?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A의 X승 꼴이 반복되는 경우. A의 X승 꼴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얘가 아까 얘기했던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얘들은요 무늬만 지수 방정식이지 사실상 2차 방정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치환하고 이럴 것도 없고 바로 한번 가볼게요. 9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해결하래요. 그러면 이거 9의 x제곱은 어떻게 돼요?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면 되죠. 뭐 치환 뭐 할 거 있나? 3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1 곱하기 3 마이너스 크로스 맞죠? 그러면은 3의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따라서 3의 x제곱이 얼마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3의 x제곱이 3이다. 맞죠? 근데 어떻게 돼요? 3의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는 거고, 이거는 3의 x제곱 3의 1승. 그러니까 밑이 같으니까 지수도 같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x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다음에 지수 부등식 설명하겠습니다. 지수 부등식은요, 지수 부등식은 뭔가 좀 똑같은데 이것 때문에 짜증나죠. 아까 핵심 논리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어떻게? A의 별승과 A의 달승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같다라고 할 때는 그냥 별과 달이 같다고 하면 되는데 요거는 두 개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맞죠? A가 만약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된다? 별이 달보다 크고,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달이 별보다 크다. 맞죠? 이게 지수 부등식 풀이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지수 부등식은 크게 또 몇 가지 유형으로 하네. 첫째, 역시나 밑을 갖게 하는 경우.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역시나 아까 했던 논리랑 똑같죠. 뭐 바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해보면 2의 x제곱이 8보다 크다. 이 8을 얼마로 고칠 수가 있어요? 8은 2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랑 이거 같잖아. 근데 얼마보다 커요? 1보다 크죠? 그러면은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2분의 1의 2x 승이 8분의 1의 x-2승보다 크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또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8분의 1을 2분의 1로 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의 2x승, 얘는 2분의 1의 3승이니까 2분의 1의 3x-6승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어때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들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럼 2x가 3x-6보다 작고, 따라서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유형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뭐예요?
지수를 갖게 하는 유형. 맞죠? 아까 방정식 할 때는 밑을 갖게 해서 푸는 것도 있었고 지수를 갖게 해서 푸는 것도 있었는데 얘는 지수를 갖게 해서 푸는 유형이 나오지 않아요. 잘. 왜?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 유형은 A의 X승이 반복되는 경우. 이 또 역시 그 뭐예요? 무늬만 지수 부등식. 실제로는 무슨 부등식? 2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어요. 2차 부등식과 같다.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4의 x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하면 되죠.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또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 2의 x제곱 이거 2의 x제곱 이거 2, 4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의 x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4와 맞죠? 마이너스 4와 2 사이다. 근데 얘는 의미가 없죠.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2는 2의 1제곱이니까 따라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그러면 방금 뭐 한 문제씩 이렇게 풀어봤지만 종합적으로 예제 문제들 간단한 것들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어진 것이 3의 2x 플러스 1승. 그러니까 무작정 풀지 마시고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봐요. 이거 풀어래요. 맞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밑을 갖게 할 수 있겠다. 81이라고 하는 것은 3의 몇 승이에요? 4승이죠. 이것을 3의 4승으로 고치면 아 얘랑 얘가 같다. 그래서 2x 플러스 1 이퀄 4다 해서 맞죠? 그러면은 x는 2분의 3 구했어요. 다음 문제 5의 2x 플러스 1제곱이 125의 x제곱과 같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125를 뭐의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5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5의 3x제곱. 그러면은 얘랑 얘가 같으니까 2x 플러스 1제곱 1이 3x랑 같다. 그러면은 x가 얼마 되겠습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어떤 방정식이냐?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아, 이거는 무늬만 지수 방정식. 실제로는 2차 방정식이라 했죠. 그러면 얘는 2의 x승 곱하기 2의 x승 1 곱하기 2 마이너스.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다. 따라서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1 또는 2의 x제곱이 2다. 그럼 이거는 될 수가 없고 맞죠? x는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빠르나요? 천천히 돌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3의 x제곱 3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x제곱이 2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는 좀 낯선데 낯설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얘가 3의 x제곱이니까 이걸 좀 예쁘게 쓰면은 이것을 식을 예쁘게 고치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분의 1 이퀄 2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3의 x제곱을 곱하면 3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1 이퀄 2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도 변형하면은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이 얼마다? 0이다. 그럼 완전 제곱식 되네요.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0이니까 3의 x제곱은 1이고 따라서 x는 0이다. 됐죠? 그러니까 낯설 거 이거 하나도 없죠. 왜? 이거 1학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긴 방정식 풀어봤어요. x 더하기 x분의 1은 2다. 이런 방정식 풀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양변에 x 곱해서 풀었었죠. 그럼 이것도 역시나 양변에 3의 x제곱 곱해서 해결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부등식 간단한 문제들 또 해봅시다.
5의 x제곱이 125분의 1과 비교했을 때 더 크대요. 그러면 끝났죠? 밑을 같게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5의 x제곱이 125면 5의 몇 제곱이다? 마이너스 3제곱이다. 그럼 x랑 마이너스 3을 비교할 건데 5는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갈 것이다. 맞죠? 다음 문제. 4분의 3의 3x제곱이 4분의 3보다 커라. 그냥 그럼 4분의 3이라고 써놓지 말고 이건 4분의 3의 1제곱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 3x와 1을 비교할 건데 4분의 3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요. 그럼 x는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이 9의 x제곱보다 작아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죠. 밑을 통일을 시키는데 일단 9는 뭐 3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니까 3분의 1로 통일을 시키거나 3으로 통일을 시키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는 뭐가 좀 편해요? 3이 편하죠. 맞죠? 익숙하잖아. 맞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제곱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3의 2x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이거는 3의 2x제곱 그러면은 지수끼리 비교하면 2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은 3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볼게요. 9의 x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풀으래요. 끝났죠 뭐. 얘는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3의 x제곱, 3의 x제곱. 얘는 마이너스 9 곱하기 1.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3의 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그러면은 3의 x제곱이 마이너스 1과 9 사이가 되고 이거는 당연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9는 뭐에 뭐 돼요? 3의 제곱. 그러면은 x와 2를 비교할 건데 이게 3이니까 1보다 크죠?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어떻습니까? 아까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핵심 논리 있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답을 다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은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2차 방정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2차 방정식의 깊은 내용과 연계해서 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2차 방정식 또는 2차 부등식의 아이디어라고 해봤자 뭐밖에 안 했어요. 인수분해 말고 한 거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맞죠?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어떤 거였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근의 부호라든지 근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과 함께 이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이 나오면 좀 어렵지만 기초만 튼튼하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또 나올 때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